근데 주기율표상 한 120여 개나 되는 많은 원소들의 배치가 있는데 그 원소들이 원자들마다 각각의 다 고유한 플러스 전하량의 값에 의해서 원자의 번호를 고유 몇 개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원자들 하나하나를 다 봐봤어. 서연아 듣고 있지? 원자들 하나하나를 다 봐봤어. 그랬더니 원자들마다 번호는 서로 다른데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이 되게 화학적으로 공통성을 갖고 있는 놈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세로 방향으로 공통된 피가 흘러요, 가족 같아요, 족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가족 같아요 라고 해서 세로 방향으로 배치를 시켜놨어. 오케이? 그리고 그 세로 방향이 1부터 18라인이 있어. 세로. 오케이? 그게 주기율표상 족이야. 족은 세로 방향이고 그게 1부터 18까지 1부터 18까지 18족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가로 방향은 그 원자들의 어떤 그 원자들이 이제 뭐 부형으로 랜덤으로 전자들이 각각 같은 개수만큼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그들이 전자 껍질상으로 어떻게 정리정돈되어 배치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공통된 전자 껍질 수, 그지? 전자 껍질 수대로 가로 방향은 가로 방향인데 얘를 우린 주기라고 해. 그 각각의 원자를 전자 껍질 수 형태들로 배치를 시켜놨어. 여튼 전자 껍질 뭔지 또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총 18개고 주기는 1부터 7주기 7개가 있어. 가로 방향. 오케이? 그게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남자 원장님이 나눠드렸던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고 책은 19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하이탑으로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원자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 원자들마다 고유한 플러스 전하량 값이 다 다르잖아. 플러스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 먼저 원장님 설명했다. 양성자수.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성자의 수가 다 달라서 이 양성자 수가 뭐를 의미해?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오케이? 원자들 하나하나의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1번부터 120번까지 원자들의 번호들이 다 있어. 근데 1번에 해당하는 원소 원자와 뭐 3번에 해당하는 아이야 11번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제 원자들의 번호는 다 달라서 다른 종류의 원자이긴 하지만 화학적인 어떤 공통 경향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걔를 이렇게 제일 왼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수소예요. 그 다음 리튬이에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쭉 시켜놓기 시작한 거야. 원자의 번호 순서대로 원자들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향들대.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원자 번호 쓰는 거야 1번이고 그 다음 얘네들과 다르게 또 나름의 공통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게 맨 오른편에 있는데 2번에 해당하는 헬륨이 있더라고. 헬륨. 오케이?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륨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와 걔네들의 배치, 위치를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나중에 양윤과 음연을 형성할 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수, 헬, 리, 배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2족이 있죠. 2족. 여긴 1족, 여기는 2족. 저쪽 여기 사이가 3족부터 12족이라고 하는 이제 세로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생략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 디테일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 어떻게 1족, 2족 이제 1족, 2족부터 18족에 해당하는 여기까지인데 13족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수헬립의 B, C, N, O, F, N, E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하나의 가로잖아? 가로 그죠? 너도 하나의 가로 맞죠? 그죠? 이 가로가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 요렇게도 또 가로 그죠? 요렇게도 있고 그게 총 20번까지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그죠? 첫 번째는 풀처럼 하나하나씩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리베 있고요. 붕신, 노마, 플레, 나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에서는 총 6개의 원소들이 자리 잡아 있어요. 8개가 미안해. 2개, 여기는 6개. 총 8개. 하나의 가로에서는 총 8개. 그죠? 그래서 수헬, 리베,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야. 근데 이제 약어로 외우기 쉬우라고 이제 욕으로 기억하면 좀 더 수월할 거니까 붕신, 노마, 플레, 나트륨, 마그네슘, 나마 그 아래쪽 열도 자, 아시브, 아시기야 엄마랑 선생님 눈 마주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야.
오케이? 굴리면 아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칼륨, 칼슘 이렇게. 칼륨이 K고요. 칼슘이 CA입니다. 자, 시간 들여볼게요. 칼륨, 칼슘 이렇게 되고요. 그 외 나머지 금속 원소들 남자 원장님이 동그라미를 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주기율표. 그쵸? 꺼내봐요. 거기서 동그라미 한번 먼저 치고 5분 있다가 풀고 또 주기율표 1조하고 18쪽의 성질까지 오늘 설명할 거야. 그리고 그래야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이 설명이 되니까. 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형태들 중에 자, 혹시 거기 쭉 보시면 망가니즈 한번 찾았을까요? 망가니즈라고 하는 원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걔도 외우셔야 됩니다. 네, Mn 망가니즈. 망가니즈의 오른편으로 철, Fe가 철이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코발트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외웁시다. 니켈이 Ni예요. 다음 불이 CU입니다. 오케이? 아연 ZN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지금 ZN까지는 제가 불러드린 건 금속 원소고요. 금속 원소는 아니긴 한데, 그죠? M부터 지금 ZN까지 쭉 외우셨잖아요. 이쪽 라인 있는. 자, 다음 금속 원소는 아니긴 한데 여기 염소 밑에 바로 브로민 있죠? Br 외우십시다. 위치 맞춰서 외웁시다. Br 얘는 비금속 원소고요. 이 17쪽이라고 하는 아이로 공통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또 바로 나와. 그래서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까지. 네,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까지 외웁시다.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금속 원소는 아닙니다. 알려드리겠지만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금속 원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오딘까지 동그라미 치셨으면 아이오딘의 왼편으로 SN 주석 있죠? 동그라미. SN 주석. 그 다음 CD 카드뮴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AG 은 있죠? PD 팔라듐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쭉 오시면 그 다음 그 아랫열로 내려가셔서 PD 팔라듐 밑에 PT 있죠? 백금 동그라미. AU 금 동그라미. HG 수은 동그라미. 그 다음 주석 밑에 PB 있죠? PB까지 동그라미. 친 것들까지 위치는 외울 필요는 없어. 네, 얘는 납이 뭐야, 수은이 뭐야, 금이 뭐야 하면 쓰실 수 있도록 외우셔야 합니다. 자, 5분 정도 드릴게요. 오케이? 금속원소와 어디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위치 맞춰서 외우는 것까지 5분 후에 점검하고, 오케이? 그 다음 쪽과 주기율표 1쪽과 18쪽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그럼 어느 정도 끝나. 그래야 이제 원자가 이해가 되면 원소기를 쓸 수 있게끔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까지 갈 수 있거든. 5분 줄게. 찬이가 질문 있니? 아니요. 없어?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시고 금속 원소 외우시고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지금 원소의 기호예요. 원소 기호.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각각들의 어떤 화학적 성질들을 다 알아내서 실제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거든. 눈에 실제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더 작은 미립자들이 모여서 이제 플러스의 총 전하량을 각각 만든 거야. 수소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그죠? 헬륨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그러니까 그 플러스 1만큼과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읽어서 넌 1번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 넌 2번에 해당하는 원자야 라고 명명을 해놓은 거고, 원자들이 이 각각의 중앙에 존재하는 이 원자 핵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원자는 자, 얘네들 이 원자 핵을 구성하게 하는 더 작은 입자들보다 훨씬 가벼운, 엄청나게 가벼운, 그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정정기적 인력으로 너는 플러스 1만큼이니? 또 다른 아이는 플러스 2만큼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갖고 있네. 또 다른 아이는 플러스 3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모여있네. 그치? 지금 나는 각 1번에 해당하는 원소, 2번에 해당하는 원소, 3번에 해당하는 원소의 원자핵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지금. 돼요? 원자핵만 그림을 그려놨어, 원자핵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플러스 전하량하고, 그지? 걔네들이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같다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정기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기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아.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전기적 원선들은 중성 상태입니다. 모든 종류의 원자는 다 전기적 중성이에요. 됐죠? 왜 그럴 수 있냐면 더 질량이 가벼운 마이너스 한 개가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띄거든. 돌아다니고 있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얘는 질량이 너무 가벼워. 오케이? 상대적 질량을 따졌을 때 전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자 원자핵은 뭐로 다시 이루어졌댔어? 남자 원자핵 설명해 주셨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다시 이루어졌어.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다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도 더 작은 뭐 업커크나 다운커크와 같은 더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 입자들이 막 끄득끄득끄득끄득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력을 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입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플러스 총 전하량이 플러스 2 여기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2배 아니면 3배 훨씬 더 많은 그런 밀입자들이 더 많이 모여있겠지. 그지? 원자핵 중심에. 그래서 여기는 각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야. 입자 아주 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지금 나는 표현을 안 한 것 뿐이지 더 미세한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적 성향으로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야. 최종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 띄고 플러스 2 띄고 플러스 3을 띄고 있는 거고 됐죠?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들 각 원자들의 원자핵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자핵은 웬만해서는 걔네들이 이제 뭐 갑자기 플러스 3이었던 게 플러스 1개짜리로 3개로 나눠진다 그럴 리가 없어. 너무 굉장히 강한 핵력으로 자기네들끼리 엄청 강력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붕괴될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열에너지 받았다, 전기에너지 받았다라고 하여 이 원자가 플러스 3이었던 원자가 플러스 1짜리의 3개의 원자로 나눠질 일이 별로 없다고. 일상의 생활에서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가운데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거의 원자들의 뭘 결정한다?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많은 입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하나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향을 띠고 있었던 전자가 이렇게 막 맴돌다가 주변에 하나가 맴돌면서 넌 플러스 1이니 난 마이너스 1인데 같은 개수만큼을 이제 이렇게 공전을 하듯이 움직이게끔 되면 정전적으로 움직이게끔 되면 그러면 전기적 성향이 거의 없는 0이 되는 그치?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1번 번호를 갖고 있는 원자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근데 전자가 하나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 상태에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는 2개 정도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안에는 이 공간에 맴도는 거고 여기는 총 3개가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 안에 맴도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3개와 마이너스 3개를 갖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라고 보는 거고 됐죠? 어렵진 않죠? 오케이? 그리고 저 전자 하나가 한 개의 전자가 이 원자핵을 결정하는 양성자, 중성자들의 상대적 질량이 양성자도 상대적인 질량이 1 정도고 중성자도 1 정도야. 근데 한 개의 전자의 상대적 질량이 일반적으로 얘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 1 정도였었잖아. 질량이 무거운 게 움직임을 더 잘 움직여. 질량이 가벼운 게 더 잘 움직여. 똑같은 바람을 휙 불었을 때 누가 더 활활 움직여? 질량이 가벼운 애들이 더 잘 움직이죠. 전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얘네들의 질량들보다 1800배나 가벼워. 1837분의 1 정도야. 질량 전자가. 그래서 잠깐 맴돌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 맴돌면서 잠깐의 중성의 상태인 것 뿐이지 조그만 어느 정도의 열 에너지나 가시광선을 받았을 때 얘가 들떠서 움직이게끔 뭔가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 얘는 언제든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어요. 전자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이 쉽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받아들이셔야 돼. 잠시 잠깐 머무는 동안 같은 개수만큼 있을 동안만 원자는 정기적 중성의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 되겠어요? 오케이? 잠시 잠깐 전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머물고 있을 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의 상태더라. 되겠니? 되겠어? 원자는 정기적 중성이야.
그래서 원자의 모형 이제 뭐 거기 188쪽 아래 보면 원자 크기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원자는 작습니다. 작고 원자 핵은 원자에 비해서 더 크기가 매우 작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형으로 내가 표현한 것 뿐이지만 축구장 하나에 거의 중앙에 조그마한 잔디 하나가 모여있는 부분이 원자 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원자를 모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축구장 스테디움이 엄청 크잖아. 얘를 확대해서 봤을 때 그만큼의 공간에 맨 가운데 부분에 잔디 일부분이 모여있는 부분이 원자 핵 부분이라고 보면 돼.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같은 개수만큼의 전자가 빠른 속도로 정적이적 인력으로 맴돌고 있는 상태가 원자의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원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요. 그리고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원자 핵의 플러스의 개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가 다 다른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원자 핵은 질량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주변의 전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개수만큼 맴돌고 있어서 전기적 중성 상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방금 주기율표 배웠잖아. 그지?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189쪽 아래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있죠? 거기 한번 채워줘봐. 비어있는 공간에 원자 189쪽 아래 개념 빌드업 밑줄 있죠? 밑줄에 비어있는 공간에 답 한번 달아봅시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답 달아보시고 원자는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진짜 작아. 모형화 시켜서 우리가 배우는 것 뿐이야. 원자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는 전자로 원자는 이루어졌겠죠. 맞죠? 한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입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오른쪽 나트륨이네요.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수헬리베, 붕신, 노마, 플레, 나마. 그죠?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 11개 있어요. 11개 있고, 그리고 원자의 종류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무엇의 수,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무엇으로 지정해? 전자의 수로 지정하지 않아.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그 원자들이 각각 뭉쳐져 있는 양성자 수. 원자핵 중심의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결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봐. 이제 주기율표. 자, 어느 정도 간단히 설명을 했고 1번부터 20번의 번호에 해당하는 원자들의 배치를 우린 그걸 표준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190쪽 주기율표를 보시면 그 주기율표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여러분께 나눠졌던 그 주기율표상에 1쪽부터 18쪽까지 18개의 세로가 있고, 그죠? 그리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7열의 가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7열의 가로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을 배치대로 다 외워두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꼭 기억하실 건 1쪽과 2쪽 정도까지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세로 배치해서 맨 사이드 오른편 18쪽입니다.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봤어. 왜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원자마다 결합하여 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거든요. 원자마다 지들끼리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자, H라고 하는 이는 아주 많은 아이들과 각각 결합하죠. 근데 이 H라는 아이가 C라는 원소랑 결합을 할 때 다양한 개수만큼 결합을 하긴 하지만 4개까지는 되는데 이 C 원자 하나에 H가 5개까지 결합한 물질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개수가 C가 5개까지 결합됐던 물질은 안 만들어지고 C H2는 있어. 근데 요거 가능하고 여기 3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가능하지 않더라고. 이렇게는 안 만들어지더라고. 오케이? 그리고 N에 H라고 하는 아이가 수소가 붙어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3개 정도까지는 만들어지는데 4개는 안 붙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원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의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원자들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원자가 n이면 나라고 하는 n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각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야.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나름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오케이? 뭔가 룰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룰을 알면, 일반화된 룰을 알면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겠잖아. 그래서 연구를 해봐서 각 원자들이 어떠한 경향성으로 결합하는지 봐봤더니 결론은 이거야. 얘처럼 되고 싶어서 결합을 형성해. 전자를 버려서 양면이나 음연을 만들기도 하고, 전자를 버려서 양면을 만들거나 전자를 얻어서 음연을 만들거나 그렇기도 하고, 또는 자기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각 결합을 형성해서 이 18쪽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똑같아지는 경향성으로 일을 하더라고. 오케이? 18쪽에 누구 있었어? 어떤 아이들? 2번에 해당하는 헬륨이 있었지? 그지? 그 밑에 얘 몇 번이야? 네온이야. 그다음 이 밑에 누구 있어? 아르곤이 있어. 오케이? 얘네들은 가만 보니까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도 얘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혼자서 그냥 돌아다녀. 원자 혼자로 물질의 상태까지 다 있어. 분자 상태로 있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인데 그러면 총 전자가 2개까지 얘를 중성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겠잖아. 2개의 전자가 일정 공간의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차고 또 하나가 들어차게 되면 이 전자의 껍질의 에너지 수준이 매우 안정하대. 그러니까 하나만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한 방향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계속하면 여러분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오케이? 도선 주위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전자가 흘러요. 그러면 주변에 자기력 선이 생겨. 너네 그 막 철가루 같은 거 풀어놓으면 막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한 방향에 나침판이 돌아가는 자기력 선이 생기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혼자 움직일 때는 그래요. 이게 전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전자가 흐르는 거다. 그치? 근데 전자가 하나가 더 있게끔 되면서 이게 안정화가 되는 거야. 더 이상 다른 전자와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안정화가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니 또 다른 전자를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화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아이들만 모아줬어. 번호가 증가되는 방향. 그게 18쪽 얘네들이야. 그래서 18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활성이 없어요. 비활성. 오케이? 활성이 없어요. 활성이 없다면 액티브하지 않단 말이야. 왜 액티브하잖아. 그냥 내가 액티브할 필요가 없어. 그 자체로 안정하니까. 오케이? 내가 전자를 버리거나 받아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안정된 기본 디폴트 값 상태니까. 그래서 비활성이면서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는, 액체도 아니야, 고체도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로 존재하는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헬륨은 이렇게, 네온도 가운데 양성자의 원자의 총 전하량이, 그지? 빠바바바바바 원자에 구성하는 더 작은 밀입자가 빠바바바박 붙어서 총 플러스 10이나 되는 전하량을 띠고 있고요.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맞지? 총 전하량 10번이나 띠고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총 10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10개의 전자들이 매우 안정된 형태로 두 번째 껍질 궤도에 머물고 있더라고. 오케이? 총 10개가 그냥 중구난방으로만 빠바바바박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까지를 각각 비교를 해봤더니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각각 머무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전자가 들어찼을 때 이미 2개까지가 그냥 만땅 최선이야. 더 이상 전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더 안 들어가더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근데 전자가 지금 가운데 있는 건이야. 얘가 플러스의 전하량이 총 플러스 10이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2개 있으니 이렇게 2개만 붙었다고 하더라도 총 플러스 8만큼의 전하량으로 전자 8개를 막 끄집어 당기겠지. 이거 이해돼 산술적으로? 나 너무 설명 빨랐니? 이해되지? 왜냐면 여기도 플러스 10만큼의 전하량,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한 개 한 개 전자는 마이너스 1만큼의 각각의 전하량인데
중성의 상태로 두 개는 퉁 쳤을 거 아니야. 플러스 두 개와 마이너스 두 개가 퉁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되어 있을 거고 전하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나머지 플러스 10개 정도만 전하량을 띄고 있는 상태인데 순차적으로 8개의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너 지금 플러스 8개나 띄고 있는 상태니 너 나랑 썸 타자 만나자 하고서 순차적으로 8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들어차져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까지가 들어차게 되면 매우 안정된 에너지 수준이야. 두 번째 전자 껍질도. 오케이?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다면 뭐가?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최대한 전자가 2개까지 들어차야 안정하는데 수소도 안정된 전자 배치 상태는 아닌 거야. 수소 원자도. 오케이? 그래서 수소도 주변에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의 수소 기체는 뭐 수소 핵 발전, 뭐 수소의 기체, 수소의 뭐 할 때 수소 기체들은 분자의 모습으로 돌아다녀. 원자 혼자로는 안 돌아다녀. 원자 혼자로는 돌아다니지 않아. 오케이? 어떤 식으로? 수소 원자가 한 개가 있으면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상태로 또 똑같은 수소 원자가 야, 나도 지금 전자가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나 한 개 갖고 있는 거 니랑 나랑 좀 거리 좀 가까이 가자. 오케이? 가까이 가서 마치 나도 원래 네 거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고 너도 원래 내 거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좀 저 원자들이 좀 거리적으로 가까워져 존재하면 마치 헬륨처럼 그지? 니캉니캉 그지? 하나의 선반에 전자를 각각 놓아서 똑같이 서로 점거를 한 것처럼 그지? 헬륨처럼 여기까지 나도 2개 여기까지 니도 2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헬륨처럼 되기 위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 같은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서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소는 이 원자 혼자로는 절대 안 돌아다녀. 오케이? 오케이? 누구도. 산소 봐볼까? 산소 어디 있어? 이쪽에 있지 않나? B, C, N, O, F. 자,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산소 기체, 산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자, 얘는 원소의 이름이야. 산소가. 그지? 산소 원소예요. 산소 원자예요. 이렇게 워딩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산소라는 아이가 원자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절대. 한 개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 왜? 불안전해. 왜 불안전해? 아직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왜 이 원자 하나가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 다른 원소들이었고 산소들밖에 하필이면 없었기 때문에 산소 원자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 산소 원자 몇 번이야?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지금? 수헬, 리베, 동탄, 질산, 풀, 레. 산소 원자 몇 번이야? 10번, 9번, 8번 아니야? 역순으로 가면? 8번이지? 그지? 8번이니까 산소까지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해줄게. 8번이니까 얘도 전자 총 몇 개 갖고 있어? 중성의 산소 원자는 전자 8개 갖고 있겠지. 근데 그 8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순차적으로 안정화된 에너지 수준으로 배치되고자 할 때 안쪽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고. 6개만. 8개가 있어야 안정한데 6개만 있다. 근데 주변에 누군가 일방적으로 내 거 전자 다 갖고 가!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금속 원소가 있었다면, 그지? 당근마켓이 성사되는 것처럼 난 이 가격에 내 중고 물건을 버릴래. 근데 나는 저 가격이라도 중고지변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가 맞으니까 거래가 성사되잖아, 중고거래가. 그런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똑같은 금속 원소들이 있었으면 금속 원소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거야. 전자를 얻어서. 근데 그런 금속이 하필이면 없어. 누구밖에 없어? 똑같은 산소 원자밖에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전자쌍을 공유한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 이 원자 건이야 좀만 해봐. 절대 이 산소 원자 혼자 절대 안 돌아다니고 주변에 산소 원자가 또 있으니 그지? 나 원자 번호 8번이니까 그지? 이 8번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산소 원자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똑같이 6개 있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근데 너도 8개를 만족해야 되는 게 좋은데 6개밖에 없었고 너도 6개밖에 없다 보니 우리 서로 원자들끼리 거리적으로 가까이 와서 니캉네캉 서로 니꺼 내 거를 공유해서 갖다 쓰자. 그지? 확 갖다 쓰는 게 아니야. 같은 위치에 언저리에 같이 놓고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 받은 거야. 돼요? 너도 니캉네캉 전자쌍을 서로 공유 받자 이렇게 받은 거야. 돼요? 이 원자 두 개 가까이 와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서 5원자 혼자로는 안 돌아다니고 2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게 산소라고. 이게 여러분의 뭐 과학, 그 학습지 있죠? 학습지 말고 많은 문제집. 오투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과학 4화 이러잖아요. 오투가 풀어 할 때 그 오투가 산소를 말하는 그 오투야. 여러분이 숨 쉬는 기체요. 숨 쉴 때 필요한 기체. 근데 이 산소가 기체가 5원자 혼자로는 절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고. 5원자들 2개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열어놓고 보니 여기까지 보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누구처럼 내용과 똑같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의 언저리까지 바운더리까지 보면 5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갖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제일 바깥 껍질에. 되겠어? 그래서 5원자가 2개는 결합하고 있다. 얘들아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자, 그래서 저 방금 뭐 설명했냐면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죠. 모든 종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원자들이 이 18쪽에 해당하는 전자와 동일해지려는 경향성으로 공유 결합하기도 하고 이온 결합을 하기도 해. 전자를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받기도 하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기도 하고. 돼요? 그거 우린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또 배워. 근데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원자들의 원어비 상태가 18쪽에 해당하는 원자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는 경향성이야. 잠깐만 쉽시다. 좀 자세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쉽시다. 5분만. 그래서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맞춰서 기억해 두시고 18쪽은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191쪽에 보시면 191쪽 18쪽 원소에서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나와 있죠.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로 존재한다. 네, 맞아요. 고체나 액체로 존재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 기체로 존재하고 거기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죠? 다른 물질과 왜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 18쪽은 매우 안정된, 거기다 적어줘.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으므로, 그죠? 매우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가 나가거나 전자가 들어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매우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자와 쉽게 말하면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그지? 반대로 이 18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안정된 전자 배치가 아닌 거죠. 그죠? 18쪽만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패밀리처럼 모아두은 거잖아. 원자 번호가 증가된 방향으로 패밀리처럼 모아둔 거니 18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안정된 전자 배치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모든 이 1번부터 여기 지금 18쪽을 제외한 이 나머지 애들은 다 쟤네들처럼 되고 싶어서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거나 아니면 전자와 전자들끼리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원자와 원자끼리 화학 결합을 형성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얘네들이 한 120여 개나 되는 원자잖아. 여종의 원자.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원자와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한 120여 개밖에 없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뭐 암모니아 아니면 뭐 메테인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시험법이니까 메테인, 뭐 암모니아 이 주변에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각각 뭐 몇 개가 결합되는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이런 물질들은 120여 개밖에 없을까? 여러분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몇 개야?
23개? 26개? 이 정도 있거든. A, B, C, D 26개. 근데 그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는 몇 개 있어? 겁나 짜증나게. 중학교 때까지만 외우면 되는 단어 외웠어. 근데 점점 매일매일 더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늘 있잖아. 그지? 계속 생기잖아, 단어가. 그지? 아마 하루에 50개씩 외워도 부족하될 게 매일매일 외우라고 하잖아, 막. 그지? 이게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꼴랑 26개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어떤 순서와 어떤 개수로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는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얘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얘네들은 2개 결합할 수도 있고 1개 결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결합할 수도 있으면서 각각이 서로 다른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원자들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왜 얘네들은 안정된 전자배치지만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서 또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있거나 또 똑같은 원자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결합을 각각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덩어리들이 서로 다른 각 단어의 뜻인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각각 만드는 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통된 원리는 뭐라고? 모든 원자들 각각이 다 이런 이 18쪽에 해당하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유사한 같은 전자배치 형성하고자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됐죠? 아까 방금까지는 수소와 그죠? 수소기체 H의 원자들 두 개끼리 그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서 만들어지는 수소기체를 설명했고 H2 이렇게 쓰는 거야. 원자 두 개니까 그죠? 또 산소도 O 원자 두 개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지니까 O2 이렇게 쓰는 거야.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분자라고 하는 거야.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수준이니까 산소 분자, 네? 수소 분자 이렇게. 너도 분자야. 오케이. 근데 그냥 얘를 생략하고 우리 주변에 수소가 돌아다녀 라고 하면 이 수소가 뭘 떠올려? 이 원자 하나를 떠올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다고. 수소 원자 혼자로는 절대 안 돌아다니고 원자들끼리 서로 결합한 분자의 모습인 H2 상태로 돌아다니니 수소 기체는 H2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이 마시는 숨 쉬는 산소 기체도 마찬가지로 O 원자 혼자로 안 돌아다녀. O2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또 물은 그럼 분자식을 어떻게 써? 물을 어떻게 써요? 들어봤어요? 혹시 물은 H2O예요. H2O. 물도 H2O입니다. 즉 주변에 O라는 원자와 H라는 원자들이 각각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O 원자와 H 원자가 각각 다 똑같이 얘네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O 원자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안쪽에 전자가 2개 있죠?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제일 바깥 껍질에 두 번째 껍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얘와 똑같다고? 8개 있어야 안정하다. 그치? 근데 뭐밖에 없어? 산소 원자가 있었고 주변에 수소 원자들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수소도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수소도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와. 가까이 가. 오케이? 그러면 마치 원래부터 그치? 같은 위치만큼으로 그치? 나 수소과의 산소인데 니캉네캉 서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얹어놓고 있으면 그치? 수소 입장에서도 헬륨처럼 비슷하고 맞죠? 수소 입장도 헬륨처럼 전자가 2개 있고 왜 첫 번째 껍질은 무조건 전자가 2개 있는 게 안정된 전자 배치니까 그치? 수소 입장에서도 똑같이 전자 배치가 헬륨처럼 비슷해지고 그죠? 오케이? 누구 입장에서는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바운더리로 보면 총 8개가 있는 거랑 똑같고 내용과 똑같고 그죠? 이런 식으로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 원리는 뭐야? 전자쌍을 공유했는데 기본 원리는 얘네들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원자들 하나하나가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야. 그걸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그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 혼자로 돌아다닌다. 원자 혼자가 아예 분자야. 그래서 1원자 분자 상태로 있어. 원자 하나가 아예 분자야. 물질의 성질을 갖는.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 18쪽 거기 설명 오른쪽에다가 뭐 적어주냐면 1원자 분자도 적어주세요. 1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분자입니다. 1원자 분자. 191쪽 18쪽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물질과 잘 가능하지 않고요.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한 개의 원자가 분자의 모습까지를 갖는 1원자 분자.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원자 2개가 결합하거나 3개가 결합하면 4원자 분자, 뭐 2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1원자 분자고요. 그럼 18조 원소에 이용해서 나와 있는 거. 자, 헬륨은 다른 물체가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공기보다 밀도도 워낙 가벼우니까 장식용 풍선이나 비행선에 쓰이는 거고, 네온은 다른 물체가 잘 반응하지 않아. 기체를 전극이 흐르는 간에다 채워놓게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네온사인으로 사용되는 게 네온이야. 그다음 아르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서 용접할 때 이제 어떤 걸 보호해주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아르곤 기체는요. 숨 쉴 때 필요한 형태여서 산소나 불순물과 접촉하는 걸 막는 보호 기체로 쓰는 게 아르곤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18쪽과 다른 1쪽은 어떠냐? 1쪽은 얘는 왜 1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쪽은 자, 원자번호 1번이지 수소? 그죠? 원자번호 1번이야. 자, 그다음 3번 원자번호 어떻게 되어 있어? 3번. 자,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도 총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리튬알아인가? 그러면 너도 전자가 첫 번째 껍질까지는 2개가 들어차. 오케이? 근데 세 번째의 전자가 이제 들어차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정도가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수소 너 전자 하나 있어.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리고 이 다음에 누구 있었어? 여기가 지금 리튬 있고 여기가 지금 나트륨 있고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10번이니까 넌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지? 그럼 나트륨의 전자의 배치도 살펴보면 저 11번에 해당하는 나트륨의 원자핵이 플러스 11개가 있으면 전자도 총 11개가 있는 건데 그 11개 전자가 안쪽에 전자 껍질에 2개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러스 9만큼의 전기적 성향이 뛸 거니 또 다시 두 번째 껍질에 총 8개 전자들이 들어차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10개의 마이너스만 띄고 있는 상태니까 그지? 하나가 더 자리 잡을 수 있겠지. 전자 하나가. 그래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제일 바깥 kop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보니 어디에? 제일 바깥쪽 1쪽, 제일 왼쪽 1쪽에다가 같이 배치를 시켜놓은 거라고. 돼요? 19번도 그러겠죠? 예, 칼륨 19번이죠? 19번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겠어? 총 19개.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또 8개. 이렇게 하면 총 18개 아닌가? 전자가? 그치? 근데 플러스 19나 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또 하나의 전자가 또 한 개 있는 거지, 이렇게.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는 공통성을 가진 채로 배치를 시켜놓은 거야. 그게 족이야. 그래서 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똑같아서 같은 세로 라인에 놔둔 것뿐이야. 그럼 1쪽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똑같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2쪽은 얘보다 번호가 하나만 더 증가되어 있으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는 거지? 그지? 너도 얘보다 번호가 하나만 더 늘어나 있으니까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족인 거야. 오케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들이 화학적 공통성을 결정해 주는 거야. 얘들이 화학적 성질이야. 물리적 성질 아니야. 화학적 공통된 성질을 결정해 줘. 그래서 족이야. 페미니즘. 1족은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2족은 2개 있어. 13족은 13개 있는 게 아니야. 3개 있어. 여기 13족이다 얘들아. 여기가 13족이야. 오케이? 여기 사이에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외워오실 3족부터 12족까지가 세트로 모여있긴 해. 여기 건너뛰고 13, 14, 15, 16, 17쪽이니까 그럼 물어볼게. 여기 봐봐. 17쪽인 F 그 다음에 BR, I 이렇게로 세로가 있죠? 그죠? 이렇게로 세로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 10초 쪽에 해당하는 에플로린과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제일 바깥 전자값들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7개? 몇 개? 9번이잖아. 그럼 머리 그려봐. 2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총 해서 9개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17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긴 하지만 7개의 제일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들을 갖고 있는 공통성들끼리로 모여있는 거라고. 되겠어? 오케이? 17족이지만 17개가 아니라 7개야. 근데 또 실수해서 뭐 3족이다, 7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됐죠? 그래서 세로 방향이 그 가운데 얘네들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들로 묶어둔 거다라고요. 그 다음 1쪽은 다 수소 빼고 싹 다 금속이야. 오케이? 여기도 금속 원소야. 비금친 거. 여기도 금속 원소야. 알루미늄까지도 금속 원소야. 오케이? 그래서 금속 원소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쪽도 금속 원소야. 수소 빼고는 금속이야. 그래서 막 얘네들이 똑같은 원자들끼리 막 모여있다 보니까 전기 전도성도 커. 여러분 그 금붙지 같은 거 띠끼고 있으면 막 중간에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혹시 내가 피레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번개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왜냐면 금속 원자들은 엄청나게 똑같은 원자들이 막 모여서 금속 결합을 형성하고 있거든. 제일 바깥쪽에 자신의 전자 하나씩을 갖고 있는 채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금속 결합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전압을 걸어주었다? 그럼 일제히 플러스 극을 향해서 얘가 슉슉슉 이동해 간다고 전자가. 그래서 전류의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높은 편이야. 금속 원소. 그래서 1쪽에 해당하는 누구 제외하고서 수소를 제외하고서 수소는 비금속 원소니까 수소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금속 원소. 그럼 금속 원소의 공통성하고 똑같은 거야.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그 다음 여러분 아마 중1 때 배웠을 거야. 전도 대류. 그래서 금속 물질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금속 숟가락 전골 냄비에다 담가두고 있을 때 같이 뜨거워져서 뜨거워하잖아요. 열 전도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1쪽에 해당하는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등 모두 금속 원소다 보니 전기 전도성도 높고요. 오케이? 열 전도성도 높습니다. 금속 원소니까요. 그래서 뭔가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적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걔네들은 전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갈색병에 또는 이 금속 덩어리들을 얘가 리튬 덩어리라고 해봐. 리튬이라는 큰 금속 덩어리야. 근데 리튬 원자가 엄청 수백 개, 수억 개, 수억 개가 딱 모여있는 상태니까 이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 덩어리를 얘를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에는 아이랑 전자를 서로 버리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버려. 전자를 어떻게 해서든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리튬 원소든 아니면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갈색병에 보관도 해야 되고요. 갈색병에 보관할 거 거기다 추가로 유기용매 벤젠과 같은 석유와 같은 유기용매에 넣어서 보관해야 리튬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190쪽에 1쪽에 해당하는 것과 191쪽 위에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 1쪽 설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죠.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고요. 희한하게도 다른 고체들에 비해 밀도가 가벼워서 물 위에 뜹니다. 물이 밀도가 1.0인데요.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에 뜹니다. 밀도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밀도가 좀 작은 금속들이 일조 원소라는 걸 기억하세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되게 무르고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하니까 빠르게 광택을 잃거든요. 그런 걸 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해야 되고, 물하고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조 원소의 공통성,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기름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벤젠이나 유기용매 얘네들이 다 기름이야. 그래서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숙제 내줄 거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 아까 우리 테스트 봤던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위치 맞춰서 외우는 거랑 금속 원소 외워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196부터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196부터 201쪽까지는 해와봐. 201쪽까지는. 시험 공부 먼저 한다 생각하고 해와야 돼. 이게 외워진 상태에서 이제 양윤과 음윤의 형성 갈 거야. 201쪽까지 해오셔야 된다. 건이야, 해와야 된다. 201쪽까지. 외울 거 외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자. 고생들 했어, 얘들아. 오빠 질문, 찬이가.